지난 2013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갔죠. 이후 돌고래 쇼를 하던 총 7마리의 돌고래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네, 그리고 2주 전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제주도에서 방류됐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제돌이부터 금등이와 대포의 방류 과정을 함께한 돌고래들의 아빠를 모셨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해양수산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직접 방류도 하시고 방류 후에는 모니터링도 하시고 거의 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무사히 방류되는 걸 지켜보신 소감 어떤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돌고래 두 마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먼 길을 이동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직접 지켜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요.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돌고래 두 마리가 야생무리와 합류했는지 확인을 하러 제주도에 있었는데 매일 야생 돌고래 무리를 발견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합류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그러면 사람 나이 몇 추정 살인지 사람 그 돌고래 나이로 지금 30세 정도 된 것 같고 이 추정 나이인데요. 네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환갑 정도 나이가 많죠. 이제 중간 과정에서 대포가 아프기도 해서 계획된 날짜를 좀 미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요. 두 마리 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게 좀 흠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훈련 도중에 눈꺼풀 안쪽에 약간 그 혹 같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예. 그걸 처치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투입하고 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돌고래들을 이제 방류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좁은데 이렇게 갇혀서 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스트레스가 크죠. 예. 그래서 돌고래 이동하는데 이제 되게 주의 깊게 해야 되고 네. 선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시간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가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이번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돌고래들 총 7마리를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돌이 때부터 이렇게 방류하는 거를 강력히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래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서해 상갱이, 뭐 동해 참돌고래, 그리고 동해 그 낫돌고래 이렇게 34,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1,000마리 정도가 매년 그물에 걸려서 죽고 있습니다. 3, 4천 마리밖에 없는데 1,000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고요? 3만 마리, 예. 3만 4천 마리 정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3만 4천 마리 정도가 있는데 1,000마리 정도가 이제 그물에 걸려서 죽고 있거든요.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도 똑같은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개체수가 약 110마리 정도밖에 없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상당수가 그물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생포돼서 수족관으로 이제 이동해서 사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과학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류를 했을 때 이 개체들이 살 수 있는가 문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서서 그 이후로 계속 방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래연구센터에서 국내 돌고래 관련 연구를 하시고 방류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서 실제로 방류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남다른 감회와 소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방류 과정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고 함께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방류에 중요한 게 방류를 했을 때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증거를 저희가 제시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에서 남방 큰 돌고래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일반 큰 돌고래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기존의 큰 돌고래하고 완전히 다른 남방 큰 돌고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 분들도 이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특별한 종이구나. 그리고 개체수가 11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걸 재차 확인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류를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저희가 제공했고 그 이후에는 방류를 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방류 이후에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훈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저희가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큰 돌고래로 불렸는데 연구를 더 하셔서 남방 큰 돌고래다, 다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사실 그전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예, 전혀 그리고, 관심이 없었죠. 예, 직접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방류까지 하시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방류 활동을 하시면서 좀 유난히 기억에 남는 돌고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개체 식별번호 20번 해순이라는 돌고래인데요. 네. 이 돌고래는 제가 2007년도 처음 조사할 때, 제주도에서 처음 조사했을 때 발견한 돌고래입니다. 근데 이 돌고래가 2010년 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 야생에서. 네.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수족관에, 제주도에 있는 어느 수족관에 갔는데 그 안에서 해순이가 이렇게 20번이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잡힌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잡혔는데 이걸 바로 방류하지 않고 이제 수족관으로 이동된 거죠. 근데 해순이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잘 하는 이유가 등 지느러미 형태가 되게 독특했어요. 네. 눈에 쉽게 딱 띄기 때문에 제가 조사 갈 때마다 이 해순이를 항상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주던 돌고래인데 이 돌고래가 그 수족관에서 갇혀서 이제 쇼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죽어서 그 냉동 창고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돌고래한테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돌고래한테는 이렇게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을 좀 안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죽은 모습을 봤을 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방류된 돌고래가 모두 7마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마리 모두 돌고래들 지금 다들 잘 적응을 하고 있나요? 예, 대부분 다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리부터 지금 대포 금등이까지 총 7마리를 방류했는데, 과거에 방류했던 개체들은 야생 개체들보다 더 덩치가 좋아요. 예, 지금 사람으로 치면 한 30대 정도 되는 한창일 때의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바다에서 볼 때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방류한 대포금등이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기존에 7마리 방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방류하면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네. 걸림돌이에요. 저희가 방류를 할 당시에는 이제 건강 상태가 괜찮긴 했지만 아무래도 활력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그 젊은 돌고래들보다는 움직임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야생물이 합류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돌고래들은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방사를 해도 그 집단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말짱 이제 꽝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그래서 이 돌고래 방류 전에 사유화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돌고래 독립적으로 한 마리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짝을 이루어서 2마리 이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대포 혼자, 금등이 혼자 이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고 2마리 같이 훈련시키게 된 거죠. 요즘은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돌고래 프리 뭐 동물원 이런 곳들도 많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돌고래 복지 또 동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요구돼야 할까요? 지금 수족관 돌고래만 한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큰 돌고래가 지금 26마리, 그리고 흰고래가 9마리 정도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돌고래들을 우리 바다에 풀어주자, 우리 바다 연안에 풀어주자, 아니면 바다에 돌고래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돌고래를 수용하고 살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았던 개체들이거든요. 큰 돌고래는 일본에서 왔고 흰고래는 러시아에서 온 개체들인데, 이 개체를 우리나라 바다에 풀었을 때 그 생태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년간 그 수족관에서 사육됐던 개체들을 바다에서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육하게 되면 그게 또 그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자칫 그물이 찢어져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족관 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좀 이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돌고래들이 그나마 좀 물론 환경이 좋진 않지만, 수족관 환경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돌고래 박사로서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돌고래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돌고래만 3만 4천 마리 이상 있는데 이제 많은 대중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바다에 뭐 귀신고래라든지 긴수염고래, 참고래, 큰 고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래들이 과거에 다 남획으로 인해서 많이 개체수가 급감을 해서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아쉬운데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이제 과거에 많았던 대형 고래들까지도 다시 우리 바다에 돌아오고 그리고 현재 우리 바다에 있는 소형 돌고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래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동물로 좀 인식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도리부터 금등이 대포의 방류 과정을 모두 함께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